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파트 4의 서비스 유통 관리에서 이번 시간에 서비스 유통에서 시간 장소 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서비스 유통 시간 장소 관리는 파트 4 전체의 서비스 유통 관리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접촉 유형과 멀티 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접촉을 위한 접촉 유형별 단일 지점과 복수 지점을 구분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서비스 유통의 장소를 해당되는 서비스의 예시와 연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멀티 마케팅 전략을 복수 점포 전략, 복수 시장 전략, 복수 서비스 전략으로 구분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점포도 받고 상권도 받고 유통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해봤고 전략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 경로를 이제 설계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유통 경로의 설계, 채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시켜서 상품을 표적 시장에 유통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유통 경로의 길이,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의 수, 경로 구성원들의 형태, 경로 구성원의 선정, 경로 조직의 형태 등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실 예전에 마켓, 시장이라고 하면 정말 엄마 손잡고 걸어가서 정말 배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떡도 있는 시장, 오프라인 시장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마켓이라고 하면 세대별로 마켓 하면 먼저 떠오르는 시장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정말 유통 경로는 우리가 이런 온라인 시장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장으로 더 발전할까요? 사람들은 사실 시간을 돈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의 설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뉴 비즈니스로 가는 어떤 통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경로의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죠.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요새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렇게 했다. 집에서 이메일만 보내도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 경로의 설계인데요. 어떤 유통 경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험 서비스 복잡성, 고객의 확신, 그 다음에 기술의 수용 태도, 기능적인 추구, 사회적인 동기, 편리함 같은 것들이 유통 경로에 대한 선호입니다. 고위험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의 경우에 고객은 인적 채널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습니다. 너무 위험한 서비스인데 이걸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겠죠. 그리고 기계에 맡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서비스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객은 인적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하는지 설명을 막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얘기하겠죠.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당연히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아지겠죠. 고객의 확신은 고객이 서비스와 채널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높을수록 고객은 비인적 서비스나 셀프 서비스 채널을 선호합니다.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럴 경우에는 굳이 대면을 하지 않고요. 내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옛날에는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려면 적어도 ATM 기계까지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적금을 들거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은행 업무를 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휴대폰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 가는 채널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어떤 유통 경로에 걸맞는지를 잘 고민해서 유통 경로를 세팅하고 설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수용 태도가 있는데요. 기술 수용의 우호적인 고객은 셀프 서비스의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게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자,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이 편안한 세대가 있고요. 키오스크 주문이 불편한 세대가 있겠죠. 근데 편안한 세대는 이런 기술 활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기능적인 추구는 거래의 기능적 측면을 추구하는 고객의 편리함을 선호합니다. 고객은 앞으로도 더 점점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동기를 가진 고객들은 인적 채널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편리함. 편리함은 대다수의 고객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채널이에요. 단순한 거.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유통 경로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객들이 모두 다 선호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내가 기획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경로의 설계에 적합한지를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유통 경로 설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서비스 전달에는 중간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업 고객이 목표 고객인 경우 방문 서비스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3. 고객이 서비스 기업을 방문할 경우 표준화 정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4. 서비스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점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5. 서비스 유통 경로 설계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 형태가 포함된다. 자, 고르셨습니까? 서비스 유통 경로 설계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의 형태가 포함되어야겠죠. 자, 첫 번째, 모든 서비스 전달에는 중간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함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요, 방문 서비스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기업 고객이 목표인 경우에는 방문 서비스가 바람직하고요. 자, 세 번째는 입지 선정과 운영 스케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기업을 방문할 경우에는. 자, 네 번째 볼까요? 서비스 유통 채널 설계할 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점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려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반드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접촉 유형인데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고객과 기업의 접촉 형태인데요.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갈 때 단일 지점이냐 복수 지점이냐 이렇게 제공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할 때 단일 지점 1대1이라는 거예요. 나랑 그 기업이랑 그럼 개인 법률 컨설팅 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거 이건 1대1이겠죠. 1대 다수가 될 수 없겠죠. 복수 지점은 1대 다수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꿔서 서비스 기업이 고객한테 찾아가는 것 직접 찾아갈 때 개인적인 건 방역, 인테리어, 수리는 집집마다 가겠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겠죠. 거꾸로 택배는 한꺼번에 쭉 여러 개를 복수로 이용할 수 있겠죠. 긴급 자동차 수리라든가 출장 뷔페 같은 건 다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겠죠. 원격 접촉 중에서 단일 지점은 지역 TV 방송, 지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복수는 방송 네트워크 전체, 전화회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점에 단일 지점인지 복수 지점인지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찾아가는 건지 서비스 기업이 고객한테 찾아오는 건지 원격 접촉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출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자주 빈번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신 후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에 장소적인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편리한 입지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간적인 접근성, 고객이 기업 방문이 편리하도록 운영 시간을 고객 기준에 좀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좀 조정한다든지 요새 그 호텔에 가보면요. 리조트 호텔에 가보면 아침 조식 식사가 보통 6시나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나 9시 반까지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휴가지에 가서 늦잠 자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 먹으려면 사실 중간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침 조식을 1시까지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그 시간까지를 조식으로 잡아놓는 형태로 운영하는 거.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업으로 방문할 때 장소적인 접근성을 우월하게 할 거냐, 시간적인 접근성을 우월하게 할 거냐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죠.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파견하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방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고객한테 우리가 방문하겠죠. 그래서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약과 운영이 또 필요해요.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약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겠죠. 방문을 위한 이동에는 최적화를 통한 이동 경로와 작업 계획을 또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의 기회. 방문 서비스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객 관계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수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부품으로 이렇게 교환해 드리는데 사실 이 다음번에는 고객님 이런 걸 이렇게 바꾸셔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형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좀 제공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접촉 유형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방문할 때는 이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원격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과 대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고객과 대면 기회가 감소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기회 확장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잘 활용해서 원격 서비스도 이행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유통의 시간과 장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고객의 기대, 경영자의 활동, 서비스의 운영, 후방 서비스의 요소, 전방 서비스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고객 측면에서는요, 편리성과 선호가 주요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비용과 작업 효율성 일부를 포기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자의 활동에서 보면요. 경쟁자가 서비스 유통 시간과 장소에 고객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방어적 차원에서 경쟁자 제공 수준까지 시간과 장소를 또 확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고객은 이미 길들여져 있는 서비스에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경쟁자의 활동도 고려해 볼 대상이 되겠고요. 서비스 운영은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고객 편리성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을 할 경우에는 비용과 작업 효율성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맞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는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방 서비스 요소는요. 서비스 유통 장소의 입지에 후방 서비스의 장소 선택은 주로 비용, 생산성, 노동에 대한 접근성에 중심을 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서비스는요,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의사결정이 고객의 편리성을 고려하고요. 기업과 고객이 추구하는 것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경쟁 관계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의사결정 시에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비스 유통의 장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미니 점포들, 그리고 또 다목적 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로 유통 장소들이 결정되는데요. 지역적 제약을 가진 서비스는 운영의 특성으로 입지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서비스 또는 기후적 요인도 입지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공항, 스키 리조트, 해양 리조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미니 점포는 뭘까요? 지리적인 커버리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 장소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동화 키오스크, ATM, 대형마트 내 은행 점포나 미니 체인점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시설의 설치는요, 고객의 접근성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곳은 고객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곳에 시설을 입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에 상업 공간과 생산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기업들은 다목적 시설을 활용하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목적 시설로 입점하기를 좀 선호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유통의 장소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결정이 됩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유통에 있어서 장소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규모의 경제에 대한 고려는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자동화된 키오스크는 지리적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3. 전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4. 서비스에 있어서 다목적 시설의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 5. 서비스 운영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리를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할 수 있다. 고르셨습니까? 자, 자동화된 키오스크는 지리적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갖고 있다가 맞겠죠. 첫 번째, 규모의 경제에 대한 고려는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시설의 설치는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겠죠. 다섯 번째, 서비스 운영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리를 통해서 지리적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어보실 때요, 답을 체크하시고 이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면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이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유통 시간 및 장소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고객 접촉별로 입지나 운영 계획을 한번 볼게요. 접촉을 할 때는요, 고접촉 서비스가 있고요, 저접촉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접촉, 시설의 입지는 고객이 근접하고요. 이거는 원자재 공급이나 서비스 직원한테 근접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바로 가지 않는 거. 설비 배치는요, 고객의 물적, 심리적 니즈와 기대 충족을 가져야 돼요. 고접촉일 때는요. 저접촉일 때는요, 작업 효율성 위주로 좀 배치하면 됩니다. 고접촉일 때 전달 설계는 서비스 스케이프, 물리적인 증거, 뭐 향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저접촉일 경우에는 기능적인 속성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자, 고접촉일 때 과정 설계는 고객을 그 과정 안에 넣어서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저접촉일 때는 고객은 분리합니다. 과정 설계를 할 때. 그리고 고접촉 서비스일 때는 일정을 계획할 때 고객의 일정을 고려한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고요. 저접촉일 때는 작업의 완료 기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자, 고접촉일 때 생산 계획은 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접촉일 때는 주문 적체나 생산 표준화 같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죠. 자, 고접촉일 때 직원 기술은 인간관계나 사고 작용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접촉일 때는 기능적 인력만 필요하죠. 앞으로 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기능적이고 저접촉인 서비스는 기계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증의 취득 목적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고접촉 서비스의 빈도가 높아질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을 응대하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고접촉일 때는 고객한테 맞춘 시간 표준, 유연한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접촉일 때는 작업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고접촉일 때는 능력 계획이 최대 수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저접촉일 때는 평균 수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고접촉 서비스일 때는 수요 예측이 단기적이고 시간 기준이라면 저접촉은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장기적이고 생산량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멀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챕터에서 서비스 유통 시간 장소 관리에서 가장 다빈도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멀티 마케팅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하는 때 다수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유통 마케팅입니다. 이게 멀티 마케팅의 중요한 다양한 대상은 서비스, 점포, 표적 시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멀티 마케팅 전략에 포함된 다양한 전략들을
혼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수 점포 전략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적합하고요. 빠른 확장이 가능하고요. 관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점포 확장으로 인해서 품질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게 되죠. 복수 시장 전략은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매출 성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수 서비스 전략이 기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 확보에 용이하고요. 매출 성장이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단일 마케팅 전략을 거의 쓰지 않죠. 멀티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복수 점포 전략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 2. 가격은 멀티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다양화 대상에 포함된다. 3. 복수 서비스 전략은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4. 멀티 마케팅 전략에 포함된 다양한 전략을 혼합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5. 현재의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복수 점포 전략이 적합하다. 고르셨습니까? 적절한 것은입니다. 복수 서비스 전략은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자, 1번 볼까요? 복수 점포 전략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적합하죠. 두 번째, 가격은 멀티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다양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양화 대상에는요, 서비스, 점포, 표적 시장에 포함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멀티 마케팅 전략에 포함된 다양한 전략을 혼합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5번째, 현재의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복수 점포 전략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죠.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관리하다가는 그 하나도 잘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어보실 때 여러분 앞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왜 다른지를 이유를 좀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적어 놓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파트 4의 서비스 유통 관리 중에서 시간, 장소 관리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비스 유통 경로의 유형과 관리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